보면은 지난번에 이제 인지질까지 얘기했잖아, 그죠? 마스크 반드시 쓰고 계시고, 선생님도 써야 되는데 이게 자꾸 말하다 보면 내가 자꾸 내릴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는 너희는 꼭 쓰고 계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핵산이라는 게 나와요. 핵산. 우리 이제 너희가 중학교 때 배운 세포를 보면 핵이 보이지, 세포에, 이제? 그래서 핵 속에 들어있는 산성 물질이다, 뭐 이런 뜻이야. 너희가 중학교 때 배운 바로 그냥 유전 물질이라고 배운 게 바로 이 핵산이에요.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자, DNA라는 게 있고요, RNA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NA가 뭐야? 핵산이라는 뜻이야. 뉴클레릭 엑시드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결국 DNA라는 애와 RNA 차이는 D와 R의 차이지. 맞아? 이제 그거 한번 해보자 이거야. 우리 알다시피 이제 DNA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제 핵산도 단백질과 마찬가지로 그 기본 단위라는 게 조그만 분자들이 있어. 그 기본적인 조그만 분자들이 결합해서 DNA가 되고 RNA가 되는 거야. 자, 그 기본 단위. 그럼 그 기본 단위들은 또 어떤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겠지? 자, 그래서 핵산은 구성원소가 일단 어떻게 되냐면 우리 그 단백질 할 때 구성원소 어떻게 된다 했죠? 선생님 촌스 외우라고 했지. 촌스. 그죠? 그리고 뭐 S까지는 몰라도 N은 반드시 갖고 있는 거잖아. 얘는 촌피야. 탄소에 수소나 산소나 질소나 인과 같은 원자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촌피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 그럼 이런 원자들이 결합해가지고 바로 이제 기본 단위라는 게 만들어진다. 기본 단위. 자,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합니다. 뉴클레오타이드. 뭐라고 한다고? 뉴클레오타이드. 자, 그런데 뉴클레오타이드가 있잖아. 이 DNA라는 핵산과 RNA라는 핵산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조금 달라. 자,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예를 들어 DNA 경우에는, 자, 뉴클레오타이드라는 지금 분자를 그리는 거야. 가운데 당이라는 분자가 이렇게 있어. 당. 그지? 자, 선생님이 그때 얘기했지만 당만 나오면 얘는 뭐야? 요 놈만 갖고 얘기하자면 그것이 탄수화물이야. 근데 거기에 자, 염기라고 하는 분자가 하나 이렇게 결합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인산이라고 하는 또 분자가 이렇게 결합되는. 요거가 이제 뉴클레오타이드야. 그 다음에 RNA도 말이야. RNA도 뉴클레오타이드라는 애들이 결합해서 RNA가 되는 건데, 얘도 가운데 당이 있어. 당. 그리고 이쪽에 마찬가지로 인산이 있고요. 이쪽에 염기라는 애가 이렇게. 그러면 똑같잖아, 그지? 똑같은데 굳이 두 개 차이가 좀 있어요. 똑같은데 두 개 나눌 필요 없는 거잖아. 자, 내가 아까 DNA와 RNA 차이는 결국 D와 R의 차이라 그랬지? 자, 얘는 DNA 뉴클레오타이드는 요 당의 이름이 디옥시리보스야. 그래서 디옥시리보스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거기서 D를 따가지고 DNA인 거야. 그 다음에 RNA 뉴클레오타이드는 요 당의 이름이 그냥 리보스야. 리보스니까 이렇게 쓰거든. 그래서 여기서 R을 따가지고 RNA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지우개랑 가져왔네. 여기 이제 아까 여기 구성원소 인이 있다 그랬잖아. 당연히 어디 들어있겠니? 인산이라는 데 인이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어쨌든 당도 일단 다르고요. 그 다음에 염기도 좀 달라. 염기라는 분자가 또 거기 결합되어 있는 거거든. 자, 그런데 DNA는 그 염기가 4가지가 있어. 아데닌이라는 염기가 있고, 줄여서 A라고 쓰고, 구아닌이라는 염기가 있고요. 줄여서 G. 사이토신이라는 염기가 있고요. C. 타이민이라는 염기가 있어. T. 이렇게. 그래서 4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달려 있는 거야. 그 다음에 RNA도 여기 보면 염기가 있잖아. 얘도 염기가 4종류가 있거든. 자, 똑같아.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은 똑같은데 RNA 뉴클레오타이드에는 유라실이라는 염기가, 타이민이라는 염기가 없고 유라실이라는
줄여서 이제 U라고 쓰는데 염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넷 중에 하나가 여기 달려 있는 거예요. 자, 선생님 질문해 볼게. 그러면 그러니까 DNA 같은 경우에 인산하고 당에다가 아데닌이 달려 있거나 아니면 구아닌이 달려 있거나 아니면 사이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DNA 뉴클레오타이드 몇 종류야? 네 종류인 거지. 그럼 RNA 뉴클레오타이드 몇 종류야? 네 종류지. 그러면 헥산의 뉴클레오타이드 몇 종류야? 8종류가 돼야지. 왜냐하면 똑같이 아데닌이 달려 있어도 당이 다르잖아. 맞아? 그래서 뭐 굳이 말로 쓰자면 헥산을 이루는 뉴클레오타이드 몇 종류다? 8종류다. 이렇게. 각각 뭐 DNA와 RNA를 이루는 뉴클레오타이드는 각각 4종류씩인 거고, 그거 합쳐서 헥산 전체를 이루는 뉴클레오타이드는 8종류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헥산을 구성하는 이루는 염기는 몇 종류가 있는 거야, 총? 염기만 물어보면. 그렇지. 얘랑 어차피 종류는 같은 거잖아. 그럼 DNA가 됐건 RNA가 됐건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하는 염기는 토탈 몇 종류가 있다? 5종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염기는 5종류가 있다. 그래서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유라실 이렇게. 뭐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이 염기들도 이제 사실 종류를 나눌 수 있어. 자, 아데닌하고 구아닌은 거기 이제 그림에 있는지 모르겠다만 크기가 좀 커요, 얘네들이. 약간 고리 모양, 여기 지금 그림이 없는데 뒤에 가면 또 나오거든. 고리 모양으로 생겼거든. 이 아데닌하고 구아닌은 고리가 2개가 붙어 있는 구조야. 이 크기가 좀 커요. 반면에 사이토신, 타이민, 유라실이라는 염기는 그냥 고리 하나로 된 분자야. 고리 모양 하나야. 그래서 크기가 좀 작아.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가면 이 아데닌하고 구아닌이라는 염기들 그냥 통틀어서 뭐라 부르냐면은 퓨린 계열 염기다 이렇게 불러. 퓨린 계열. 그 다음에 사이토신, 타이민, 유라실이라는 염기는 그냥 피리미딘 계열 이렇게. 피리미딘 계열 염기다 이렇게 부른다. 알겠니? 피리미딘 계열. 요건 그냥 참고만 해두면 돼. 자, 그럼 어쨌든 이제 이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뉴클레오타이드는 뭐 DNA건 RNA건 인산과 당과 염기가 몇 대 몇 대 몇? 한 개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이제 인산과 당과 염기가 1대1의 비율로 결합해서 만들어진 게 뉴클레오타이드다 이거지. 그럼 이제 그런 뉴클레오타이드들이 결합해서 DNA가 되거나 혹은 RNA가 되는 거예요. RNA는 이제 좀 이따 DNA 그럼 얘기를 해봅시다. DNA라는 분자인 거잖아요, 결국. 이 뉴클레오타이드라는 분자들이 또 결합해서 DNA라는 큰 분자가 만들어지는 거야. 큰 분자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고분자 화합물. 알겠어? 그러니까 아미노산도 마찬가지.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단백질이 되면 단백질은 고분자 화합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봐봐. DNA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제 그 뉴클레오타이드들이 계속 결합하는 거야. 그럼 요 뉴클레오타이드 밑에 또 다른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와서 결합해. 어떻게 결합하냐면 여기 인산이라는 부분하고 여기 이제 요새 오각형으로 그렸지만 요 당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뭐 산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뭐 이렇게 하거든. 그 사이에 이렇게 결합해. 이때도 결합하면서 뭐 빠져나간다? 물 빠져나가는 거야. 물 빠져나가면서 얘네 결합하게 돼. 이런 식으로 뉴클레오타이드들이 계속 와서 이렇게 결합한다. 계속. 그럼 어쨌든 이제 이렇게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했어. 쭉 결합했어. 어디하고 인산이 그러니까 위아래 당과 서로 결합하고 있는 거지. 그 내가 얘기했지만 실선으로 그려져 있는 건 다 무슨 결합이라고? 공유결합이라고. 공유결합. 그죠?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뉴클레오타이드가 쭈르르르르르 결합해서 길다랗게 한 가닥이 만들어졌다고 합시다. 이거 뭐라 부르냐면 졸라 많다? 뭐야? 그때 내가 아미노산 결합할 때 얘기하지 않았냐? 폴리. 그렇지. 폴리란 말이 들어가는 거야.
그 뉴클레오타이드가 졸라 많이 결합했어. 졸리 많이 결합했어. 폴리 많이 결합했어. 폴리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챕터에서는 구조적인 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거고요. 좀 더 자세한 건 이 다음번에 가면 나오게 돼. 응?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자, 그러면 그때 DNA는 이런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한 가닥이 더 있는 거야. 맞은편에. 맞은편에 이런 식으로 뭐야? 한 가닥이 더 있어 이렇게. 근데 그 한 가닥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이런 식으로 거꾸로 붙어 있어. 거꾸로.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거꾸로 붙어 있긴 하거든. 뭐 이거 뭐 역평행 구조라고 하는데 뭐 그거에 대한 자세한 건 나중에 배울 거고, 그냥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뭐다? 한 가닥, 두 가닥. DNA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두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야. 근데 두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면은 안쪽으로는 어떤 애들이, 염기라고 하는 애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지. 맞아? 그 다음에 이 바깥쪽으로는 당하고 인산이 결합된 부분이 있지. 그래서 바깥쪽으로 당과 인산이 결합된 부분이 나름 뼈대 역할을 해주는 거야. 뼈대 역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부분 당인산 결합이라고 해요. 당인산. 당인산 골격 이렇게 얘기해. 당과 인산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뼈대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뭐 조금 더 얘기하자면 구조적으로 여기 이 부분들이 마이너스를 떼요. 이렇게. 그럼 니네 마이너스 띄는 애들끼리는 뭐 해야 돼? 밀어낼 거 아니야. 그죠? 밀어내다 보니까 당과 인산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항상 바깥쪽을 향하고 있고 안쪽으로는 염기들이 마주 보는데 그냥 마주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또 얘네들끼리 서로 잡아당겨.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야? 이런 식으로 잡아당겨요. 이렇게. 자, 내가 점선으로 표시하면 뭐다? 수소결합이야. 염기들끼리 마주보면서 지들끼리 뭐 하고 있다? 수소결합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수소결합. 공유결합은 원자들끼리 결합한 거예요. 근데 수소결합은 염기라는 분자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인데 분자들끼리 잡아당기는 힘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근데 그 중에서 좀 세다 보니까 결합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너희가 공부할 때는 공유결합이 수소결합을 쳐발라. 무조건 더 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니네 여기다 만약에 물리적인 힘을 가한다 그래도 얘는 절대 안 깨져요. 근데 얘는 깨질 수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열을 가해? 열을 가하면 여기는 변하지 않아. 근데 여기는 풀릴 수 있어. 그래서 그냥 결합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 공유결합이 훨씬 세다. 요 실선으로 표시된 공유결합이 훨씬 강한 결합이다. 원자와 원자 사이 결합인 거고 얘는 그냥 분자들끼리 잡아당기는 힘을 뜻하는데 요게 중요해. 염기들끼리 수소결합을 하는데 말이야. 아까 염기가 5종류가 이제 DNA는 총 4종류겠지. 딱 정해진 애들하고만 서로 땡겨. 아데닌이 자 아까 얘기했죠. 아데닌하고 구안이 좀 크기가 큰 애들이라 그랬지. 항상 큰 놈하고 작은 놈이 땡겨요. 근데 어떤 놈이 땡기냐면은 아데닌하고 무조건 타이민하고만 땡겨.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상보적 결합이다 이렇게. 상보적 결합. 상보적 결합이다 이렇게 불러. 자, 그래서 아데닌이라는 염기는 무조건 누구하고만? 타이민이라는 염기하고만 잡아당기고요. 구아닌이라는 애는 무조건 사이토신하고만 잡아당겨. 그런데 자 여기가 만약에 구아닌이야. 자,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아데닌이 있고 여기 예를 들어 사이토신이 있고 여기 이런 식으로 쭉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제 안쪽으로 염기들이 쭈르르르 있지. 요 염기들이 달려있는 순서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어떤 염기가 몇 개가 달려있는지가 있겠지. 이게 생물마다 다 정해져 있어. 우리는 알지 못해 과학자들이 다 밝혀놨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염기 서열이라 불러. 알겠지? 염기 서열이라 불러. 그럼 잘 봐봐. 상보적으로 결합한다 그랬으니까 얘들아 두 가닥에서 내가 이 한쪽 가닥의 염기 서열을 알면 이쪽 가닥의 염기 서열 당연히 알겠지.
맞아? 당연히 알겠죠? 근데 잡아당기는 여기 지금 내 점선으로 좀 표시해 놨는데 그럼 여기가 구한이면 여기가 사이토신이 있는 거야 무조건. 근데 얘네들은 지금 선생님이 점선 몇 개 그려놨어? 3개 그려놨어. 3개. 3종으로 잡아당겨. 그런데 아데닌하고 타이민은 몇 종으로 잡아당겨? 2종으로 잡아당겨. 그럼 누가 잡아당기는 힘이 더 세겠니? 그렇지. 그러면은 야, 두 가닥이 똑바로 있으려고 하는데 얘보다는 얘가 잡아당김이 세, 그지? 그럼 잡아당김 힘이 세니까 조금씩 이렇게 틀어지는 거야. 그 결과 얘네들이 내려가면서 조금씩 틀어져 갖고 이런 식으로 꼬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DNA는 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두 가닥이 서로 나선 형태로 꼬여 있다 그래서 무슨 구조라고 하냐면 이중 나선 구조 이렇게 부르는 이중 나선 구조. 그래서 이중 나선 구조를 띄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도 우리 뭐 할 수 있냐면 나중에 가면 이제 이런 걸 배워. 생투에서 배우긴 하지만 학교에서 실제로 조금씩 언급되는 경우가 있고 샤가프 법칙이라는 게 있어. 근데 법칙 이런 걸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지. 얘랑 무조건 결합하니까 야, 이 두 가닥 지금 이 그림에서 봐봐. 아데닌이 총 몇 개가 있어? 2개 있지? 그럼 타임이 무조건 몇 개여야 돼? 개수가 무조건 같아야 돼. 두 가닥 전체에서 아데닌의 개수와 타이민의 개수는 무조건 같아야 되고요. 구안인의 개수와 사이토신의 개수도 무조건 같아야 돼. 상보적으로 결합하기 때문에. 이걸 샤가프의 법칙이라고 해요. 알겠어? 이 두 가닥 전체에서. 그래서 어쨌든 이중 나선 구조를 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 여기 염기서열, 이 염기서열 안에 굉장히 중요한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어. 그래서 DNA는 이중 나선 구조를 띄고 그 염기서열 안에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 RNA도 비슷해. 그럼 RNA 같은 경우에는 RNA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쭈르르르르 결합해. 근데 얘는 한 가닥이야. 그게 그냥 그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한 가닥인 거야. RNA는 원래부터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보통은 DNA에 의해서 RNA가 만들어지거든. 요건 요 다음 챕터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얘는 그냥 단일 가닥이다 이렇게 얘기해. 단일 가닥. RNA는 단일 가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게 뒷장에 나와. 뒷단원에 가서 나오는데 얘는 그래서 유전 정보를 DNA에 저장된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전달. 그래서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미리 얘기하자면 RNA는 그 자체로도 종류가 이렇게 3가지가 있어. mRNA라는 게 있고요. tRNA라는 게 있고요. rRNA라는 게 있어요. RNA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너희가 배울 때 RNA 그러면 얘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M은 뭘까? 메신저. 전달한다 예요. 전달한다. 알겠니? 너희가 공부할 때 그냥 특별한 분류 없이 그냥 RNA 그러면 그건 다 얘를 뜻하는 거라고. mRNA를 뜻하는 거라고. 근데 RNA도 사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tRNA는 트랜스퍼 그래가지고 이제 아미노산을 운반하는 RNA이고요. rRNA라는 것은 이제 세포 안에 리보솜이라는 게 들어있어. 거기서 이제 단백질을 만들거든. 거기에 있는 RNA가 rRNA인데 특별한 얘기 없이 그냥 RNA 그러면 다 얘를 지칭하는 거다. 메신저, 전령 RNA 뭐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RNA는 RNA의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쭉 결합해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한 가닥을 만들게 되고 그게 곧 RNA다. 그래서 단일 가닥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 이 말이지.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조적인 것만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이 다음 챕터에 넘어가면 이 이제 DNA의 역할하고 DNA에서 RNA가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요거 간단하게 좀 얘기하고 넘어간다 그러면은 자, 이거 지워볼게. 근데 여기 신회전 나선당 10개 뭐 그거는 얘기가 나온 김에 얘기해줄게. 그럼 뭐냐면은 이게 이제 나중에 내신할 때는
이걸 하는 학교가 있고 안 하는 학교가 있긴 한데 그럼 이제 방금 얘기한 대로 DNA가 이중 나선 구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여튼 뭐 꼬여 있다고 하자 이거야. 내가 다른 그림은 잘 그리는데 이 DNA 꼬인 걸 잘 못 그리겠어.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통 니네 이제 문제 풀 때도 이런 그림이 나와. 예를 들어서 그럼 이렇게 실선으로 얘가 지금 뭐야?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한 가닥을 뜻하는 거야. 한 가닥. 그러면 이 부분을 확대해 보면 거기에 뭐가 있어? 당과 인산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이 실선인 거야. 그럼 그 안쪽으로 뭐야? 이렇게 염기들이 마주 보고 있단 말이야. 그지? 마주 보고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림이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오면 이렇게 그림 여기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뭐 아데닌이라는 염기가 있으면 여기에는 타이민이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요 실선은 아까도 얘기했던 이런 식으로 요 부분 그러니까 당과 인산으로 이루어진 부분을 이렇게 지금 표현해 놓은 거야. 그래서 왓슨하고 크릭이라는 사람이 DNA 구조를 밝혀낸 사람이거든. 이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래서 꼬였다 그랬잖아.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한 바퀴 꼬였어, 그지? 그 한 바퀴 꼬일 때까지 길이를 따져봤대. 길이를 따져봤더니 이 길이가 대략 3.4 나노미터더라는 거야. 근데 그 안에 보니까 자 요렇게 묶어서 우리가 염기쌍이라고 하거든. 염기쌍이 이 안에 열쌍이 있더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염기쌍과 요게 이제 염기쌍이라고 하면 염기쌍과 염기쌍 사이의 요 간격은 얼마가 될까? 그렇지. 0.34 나노미터 나오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한 바퀴 이렇게 꼬여 있으니까 한 바퀴 꼬이는 사이 염기쌍이 몇 쌍 있나 따져봤더니 10쌍이 있더라 이거고 그때 그게 길이가 이제 3.4 나노미터니까 염기쌍하고 염기쌍 사이의 간격은 0.34 나노미터겠구나. 그 다음에 요 폭이 또 있을 거 아니야. 요 폭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분명히 아까도 했지만 아데닌하고 타이민이 결합하고 구안인하고 사이토시 결합하잖아. 근데 아데닌하고 구안인은 고리가 두 개가 붙어 있는 구조라 그랬고 사이토신하고 타이민은 고리가 하나인 애들이야. 그러니까 봐봐. 큰 거 작은 거 결합을 하니까 꼬여 있어도 폭이 일정하더라 이거야. 이 폭이 얼마인가 봤더니 대략 한 2 나노미터 정도? 요 정도 되더라는 거야. DNA 이제 그 분자의 실제 크기인 거지, 그지? 요 길이가. 근데 사실 우리 세포 안에 들어있는 DNA가 니네 중학교 때 염색체 배웠지? 염색체 하나가 DNA 하나거든? 그 졸라 긴 거를 꽈놓은 거야. 꽈놔서 만들어진 게 결국 염색체인 건데, 그럼 DNA 사람 몇 개가 있는 거야? 46개 있는 거지. 그렇잖아. 염색체 하나가 DNA, 긴 DNA 하나를 그냥 줄여서 꼬아놓은 게 염색체 하나니까. 사람 염색체 46개니까. 정엽이니? 정엽이. 들어와. 정엽아, 내가 요거 설명하고 애들 쉬는 시간 줄 거거든? 그러니까 요 다음 챕터부터 그냥 같이 들으면 되고, 요 앞에 못 들은 건 선생님이 따로 보충을 좀 해줄 거야. 선생님이 시간을 미리 안 알려줬더라고. 1시간 땡겨줬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일단 물리는 이따 듣는데 지장이 없게 해줄 거고, 요거 못 들은 부분은 선생님이랑 나 따로 합시다. 이게 무슨 얘기했냐, 지금? 그러니까 사람의 염색체가 46개니까 DNA도 46개가 있는 거야. 그지? 근데 니네 이제 뒤에 장 가면 나오겠지. 유전자라는 것도 들어봤지. 이 DNA에서 아까 DNA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다 그랬잖아. 그 저장된 부분, 그러니까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부분이 있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유전자라고 하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사람의 DNA 몇 개라고? 46개라고. 근데 유전자는 10,000개에서 15,000개야. 그러면 길다란 DNA 안에 유전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니?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